팟캐스트 40층기. 사주님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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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오랜만에 모든 멤버가 다 모이는 게 이제 저의 예상인데 지금 송기타는 아직 안 들어왔죠? 아이고야. 오실 겁니다. 오는 네. 중이에요. 네 명만 있어도 오늘 모든- 중. 네 명만 있어도 모든 멤버가 다 모이는 느낌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사정이 있다고 사정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언젠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곧 올 겁니다.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탄핵도 인용이 되고 그 전에 했나요? 저희가 녹음을? 네, 우리가 한지 이미 오래됐어요. 되게 많은 네.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잖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한 거의 한 음. 3주 넘어서 3달 만에 한 걸 수도 있어 우리 녹음. 맞아요. 네. 벌써 옛날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고 한국에. 네. 또 송기타가 안 들어오시면 송기타도 이사를 완료했고 드디어. 네, 드디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야구 보는데 김드럼 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즘에 이정우 선수 잘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있지 않나요? 아유,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한 여름에는 꼭 가려고. 어.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어. 팀 행사로 갔는데, 딱 이제 들떠가지고 갔는데, 그 전 경기가 전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작년 이제 시즌 오프였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못 봤고, 그래서 이제 곧 가려고 하는데, 예, 아무튼 여기 이제 훌리건스라는 그 클럽 이름도 생기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의 개인 팬클럽이에요? 예, 왜냐면 정후리잖아요. 그래서 오. 정후리건스 해가지고 훌리건스 해서, 너무 이제- 웃긴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축구 쪽, 영국 그러니까. 쪽 축구 그 약간 사람들인데 부정적인 이제 의미인데, 그지? 약간 맞아, 트위스트 맞아. 해가지고 했나 보다. 맞아요. 본인들이 어. 자기들 요거는 그렇게 칭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언어 유희로. 하면서. 네. 언어 유희로 훌리겐스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아니 너무 뭔가 좀 제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그분의 아버지 경기를 우리 어렸을 때 보고 자랐잖아요. 맞습니다. 이종범 선수는 최고였으니까 당시에 기억이 그러니까 너무 나는데. 최고였죠. 신기해요. 음. 아들이 아니, 근데 나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야 그 되는 게. 피가 있는 그 허재 그 집안도 농구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신기해 진짜. 항상 제 홍보하는 건 주변의 아닌데 친구들도 아버지가 엘리트 그 체육으로 국대까지 하신 분들은 되게 신기하게 자녀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 DNA란 게 있나 봐요. 확실히 그게 있겠죠. 무지 당연히. 못하죠. 예.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오랜만에 대형 스타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저도 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송기타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와. 와우. 예. 브라보. 송기타. 브라보 드디어 오랜만이네. 브라보. 이런 완전 일이 제- 일어나다니 완전 반갑습니다. 체스야. 와. 어서 오세요. 와우. 송기타 이사 잘했습니까? 이사 훌륭하죠. 이사 열심히 했고요. 근데 마무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마무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사라는 게. 이사 이사한 지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앞으로 1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사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싫어요, 이사는. 오래 걸리죠. 맞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로 아. 이사 갔어요? 좋아요? 이제? 아니요, 비슷한 동네고. 뭐 집은 좀 좋게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깨끗하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웬만하면 이사는 하지 마시기를. 예,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피하세요. 네. 아무튼 뭐 네. 좋은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집으로 산뜻한 집으로 이사를 갔다니까 좋고 하여튼 예, 잘했습니다. 이사하느라고 몸도 아팠던 것 같은데 보니까. 맞아요. 쓰러졌어요, 잠시.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 한번 하면은 대략 한 5일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 이사가 같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통이 몰랐는데 그럼. 못하겠더라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사 절대 여러분 피하십시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즐겨라. 해야지 뭐. 그래, 해야지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만. 막 생각나는 대로. 즐기되 아프지 말아라.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 녹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사연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에게 들어온 사연들을 좀 읽고 그다음에 다음 에피소드까지도 이제 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김드롬님이 사연 읽어주시죠. 네. 인터뷰 세 번째 편을 듣고서 킹연우님께서 간만에 올려주셨네요. 와우, 이런 형태의 심층 인터뷰도 너무 재미있네요. 전공 선택부터 현재 직장까지 흘러온 이야기, 그리고 빡센 업무와 다양한 상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공감이 되고 좋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킹연우님. 저희 인터뷰를 한 번 더 하려고 이제 이번 시즌에 지금 생각 중인데 아무튼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인터뷰를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롭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훌륭한 저희 게스트분을 제가 섭외해가지고 네, 저도 많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연도 읽어주시죠, 김드롬님. 네. 그 사연 전에 저도 세 번째 인터뷰 그 양드럼 지인분 듣고서 팬이 돼가지고 참 굉장히 에너지도 좋고 훌륭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끼리만 얘기하다가 또 이제 그렇게 특히 30대 신선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전에 했던 분도 30대였는데 뭔가 좀 이렇게 네. 열정이 넘치는 이런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네, 뭔가 자극도 되고 좋더라고요. 맞아. 예,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열 번째? 새해와 인생 계획 그리고 MBTI.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저희 딱 10번째. 그러니까 이분 정주행 하시다가 이제 예전 그러니까요. 에피소드에 대해서 네. 오케이. 예, 정주행 해주시는 모모포포0819님이십니다. 우연히 듣게 되어 정주행 중입니다. 방송 너무 공감되고 재밌고 그래요. 이번 화에는 밀라노 윙크 그리고 여건반님의 매력적이에요가 인상적이었어요. 크크크크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거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 여건반이 밀라노 간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탈리아 남자들이 윙크를 그렇게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기억나요. 아, 그치. 야, 윙크를 와. 그렇게 해요. 엘라. 갔다 왔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왔어요. 아벨라와 갔다 윙크를 많이 왔어요. 즐겼습니까? 윙크 제가 또 열심히 날렸죠. 오. 거기서 능동적이야. 적극적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거구나. 해야지, 인터랙티브 해야지. 그러네. 오. 이게 로마의 무슨 하나님 의미예요, 선물 근데? 따라야지. 윙크가 무슨 의미야?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 아. 그들의 그냥- 일상 속에 그냥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남성이 여성에게 건네는 약간의 인사라고나 할까? 그럼 또 이렇게 민카를 해주면 같이 이렇게 네. 받아주는. 이야. 신기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건반님 그러면 그 다음 사연도 읽어주시죠. 네, 저 뭐지 이거?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재밌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20대인데 40대는 어떤 인생을 사나 궁금했는데 우연히 발견하고 듣게 됐어요. 자기 전에 들으면서 자야 하는데 너무 몰입해서 다 듣고 자게 되기도 해요. 크크. 재밌고 신기해요. 다만 다수가 말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디오가 좀 많이 겹쳐서 아쉽고 말이 끊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아쉬울 때도 가끔 있어요. 잘 듣고 있지만 조금만 보완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저희가 이렇게 그 어떤 정해진 대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 오디오가 겹치긴 하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이 맞아요. 많았잖아요, 전에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우리가 약간 이런 거 표방하기도 하고, 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게 하는 컨셉이기도 하고, 네. 네. 해서 뭐. 겹치는 부분 또 편집 제가 최대한 또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근데 또 이게 편집을 시키니까요. 다 지우면 흥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씩 지우면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맞아. 하여튼 그래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대 분이 또 들어주신다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40대는 너무 어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사나 궁금했는데, 이 심리가.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우리가 20대 때 이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 네. 맞아. 20대, 40대를 벌써 걱정하는 건 별로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 인생을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괜찮나요? 근데 맞아요. 어떤 인생을 사나 난 궁금하지도 않았거든, 난 20대. 저도 안 사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궁이었는데 안궁. 앞서 나가시는 분인가 봐요. 20대 후반인가 봐. 20대 후반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살짝 고민이 되시면 시작하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 소중한 또 20대 청취자 분께서. 그니까요. 네, 사주님 소중히. 감사하고. 그 다음 사연을 서건마님이 읽어주시죠. 네. 카와이 그린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그 미키
세븐틴 때 했던 사연인데 네. 팬은 아니지만 봉준호 감독 작품 다 봤습니다. 봉 감독 작품 중에 마더가 가장 별로였는데 이번 미키 17이 가장 별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레이션이 너무 많고 봉 감독 특유의 박진감이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내레이션이 너무 많고 봉 감독 그쵸. 특유의 박진감이 없는 작품. 저도 약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봉 감독 작품은 다 재밌었는데 영화 자체로는 항상 다 재밌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좀 재미가 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마더는 재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마더는 마더는 좋았는데. 이분은 또 그러니까. 마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아 근데 마더는 영화적으로 엄청 훌륭했는데 뭐랄까 좀 이렇게 막 보고 나서 뭐랄까요. 아무튼 뭐 재밌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 마음은 무겁죠.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잖아, 맞아. 맞아요. 근데 봉 감독님 영화가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하하하 이렇게 재밌다기보다는 보고 그쵸. 나면 조금 생각하게 되는. 맞아. 근데 영화 자체로는 되게 재밌게 잘 뽑아냈었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맞아요. 조금 아쉬웠지만 다음에 또 작품을 기대하면서 네, 너무 이번에 조금 손실을 많이 보셨다고 하셔서 오지랖으로 다음번 투자를 못 받으실까봐 오지랖으로 걱정이 좀 되는 팬 한 명입니다. 오지랖이네요. 오지랖. 오지랖. 그래도 아카데미 수상 감독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렇겠죠? 말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의 자랑 봉 감독님 화이팅. 맞아요. 자, 화이팅. 자, 송기타가 들어왔으니까 마지막 사연은 송기타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잘했고 안 보여가지고 안 보여? 이제는 눈이 맛이 갔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전민이 진만여님. 진짜 안 보이시네. 전민이 큰일 났네. 아니 우리 지금 아, 정주행 민여라고- 씨는 지금 사춘님한테 지금 예. 신뢰를 범했잖아. 아, 이거 죄송합니다. 뜻이 안 미녀가 맞는데. 맞습니다. 이분은 미녀예요. 그렇네. 미녀가 더 좋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러 한 거예요. 확대했으니까 예. 다시 한번. 네. 예, 일부러 한 거라고. 일부러 이렇게. 저도 최고의 여행지로 티벳 남초 호수를 꼽는데 양드럼님이 얘기하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와. 오. 같이 가신 건 아니죠? 네. 혹시 네. 안 되겠네. 저는 이때 혼자 갔고. 네. 아무튼 예. 근데 한국에서 이 티벳을 가신 분이 거의 많지 않은데 저는 주변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양드럼님이 늦었어요. 유일해요. 가는 것 자체가 엄청 빡세요 여기는 일단. 그러니까 그죠, 비행기 그죠. 직항은 있나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간 이유가 가게 된 게 난 중국에 있을 때 있었고. 중국에서 가셨으니까. 네, 중국에서 아, 갔고 그다음에 맞지. 중국의 국경저 휴일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건이 다 됐으니까 내가 이거 간 건데 그래서 네. 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지대도 높고. 그죠.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신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특히나 저희 사촌분께서 이렇게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신기해. 네, 티벳 남초수 훌륭하죠. 네,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저도 반갑고 아무튼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진마녀님도 여기까지 가시는 건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가고 사연 싶다. 감사하고. 떠나고 싶네요. 오랜만에 또 여행 얘기하니까. 떠나고 싶네요, 저도. 떠나고 현실의 싶다. 현실의 무게가 막 있으면서 다시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드나요, 송기타? 그렇네요. 정말 직장인의 삶이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서건반은 이해 못하는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는 서건반. 당신 서건반 심지어 최근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오늘도 지금 그거 끝나고 와이프랑 저기 어디 가요? 뭐가?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갈까 생각 중인데. 와 좋습니다. 나 제일 좋아하는데 프리미엄 아울렛. 와, 진짜 그 제 여주인가요? 생일날 선물을 못 받아가지고 진짜 와, 와 아름다운 완전 생일이었네. 오, 그걸 미뤄가지고 계속. 네네. 아 가야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서 벌버리 갑니까 벌버리? 아니 그냥 여주 가까워요 여기서 여주. 아 여주는 여주. 벌버리가 없나? 알겠습니다. 버버리 있죠 버버리. 네네. 하나 사. 송기타 지금 사오세요. 송기타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막 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열받는 게 뭐냐면 거기 아침 시간인데 술 마신 건 아니죠 지금? 컴퓨터가 그 마이크 볼륨이 안 깼을 되게 순 있지. 좋아가지고 마이크 볼륨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때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공기타 지금 마이크 볼륨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알겠습니다. 뒤로 보기에는 살짝 나가겠습니다. 송기타가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들어가지고 뭔가 좀 만회하고 막 이러려고 지금 약간 오버하는 것 같아. 많은 냅둬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해. 미안해서. 알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자중해.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연이 또 들어왔는데 긴 사연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흐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여건마님 목소리로 참여 안내 듣고 와서 저희 오늘 사연 오늘 에피소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팟캐스트 40춘기를 들어주시는 사춘님들, 공감 가는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40춘기 이메일 숫자 40 그리고 영어로 CHOONGI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애플 팟캐스트 리뷰나 팟빵 댓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사춘님들의 참여로 40춘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자주 이야기해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감의 범위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최근에 이제 뭐 최근도 아니고 네, 요즘에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게 되게 큰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본인 스스로 공감 능력이 어떤지 좋은 편인지 뭐 공감이 딱히 나의 강점은 아니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진정한 공감 능력이 과연 가능한가 그다음에 이제 약간 사이드로 또 이제 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남자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여자는 공감을 원한다. 뭐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그런 것 같은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더 나아서 공감이라는 것이 과연 각자만의 공감의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저희 사회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대립과 뭔가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양극화. 분리돼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반목이요. 네, 대립과 반목? 하여튼 그런 거가 네. 요즘에 이제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과연 더 공감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공감 능력이 나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살면서 뭐, 내가 보기에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공감 능력이 좋은 편인가? 이거 여건반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수차례 강조했듯이 ESFJ거든요. 오 예, ESFJ. ESFJ의 저는 가장 큰 어떤 성격적인 특성 내지는 강점이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사실 F가 보통 F랑 T를 구분할 때 이제 F가 공감 능력,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이 조금 도드라지는 걸로 많이 구분을 하곤 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한마디로 이 MBTI를 표현하는 게 ESFJ 같은 경우에는 사교적인 외교관? 인가? 뭐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교적인 외교관이라는 그 디스크립션에서도 느껴지듯이 사교성이 좋으려면 사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읽지 못하면 사실 사교성이 높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공감 능력은 제법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얘기 그래서 많잖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F랑 T 얘기해서 뭐 요즘에 그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잖아. 뭐 T야? 막 이런 거 있지. 너 T T야? 그쵸. 공감을 못하는 사람한테 어. 너 T야? 역시 T야? 막 이런 거 쓰잖아요. 티발롬 막 이런 말. 그러니까 맞아요. T발 T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의 감정을 되게 빨리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치가 되게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미팅에 있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의 흐름을 되게 빨리 읽는 편이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되게 강점이긴 한 게 눈치 없이 막 저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쁜데 난 내 말만 하고 막 이래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에 대한 센싱이 되게 빠른 편인데 그게 전반적으로는 되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인 거는 맞는데 때로는 조금 스트레스이기는 해요. 왜냐면 나도 내 공감을 해서 피곤한 감정에만 거죠. 네. 약간 집중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 제 감정도 같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맞아요. 있어서는 그래도 상대방이나 어쨌든 저라는 사람이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게 공감 능력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 예상대로 역시 여군반은 공감 능력이 좋은 것으로 이제 평가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아, 약간 맞아요. 흥미로운 게 이제 여건방 혼자 이제 여자 멤버고 나머지 4명 다 남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하긴 한데 예. 먼저 송기타부터 그 다음에 남자 첫 번째로 송기타 어때요? 저는 궁금해요. 제 자신이. 나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술 뭔 마셨어 소리 내가 하는 술 거예요? 마셨어 지금부터.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주제에 오케이 그러면 대한 예. 여기까지입니다.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예. 보기에 송기타는 공감 능력이 좋은가? 음. 어때요? 서건발 보기에 송기타가 공감 능력 좋은 것 같습니까? 송기타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그렇죠. 공감 능력. 근데 송기타 F 아니죠? F인데? T지. F야? 나 완전 F인데? 송기타가 약간 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약간 그게 약간 아닌 것 같아요. 눈속임, 아니야? 결론 아니야? 네, 눈속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이거에 대한 본인의 영혼 생각 없는 어떻습니까? 공감인가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맞네. 송기타 약간 전문가의 그럴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맞대. 본인 또 맞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 맞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나 듣고 이제- 보니까 혹하네. 듣고 보니까 그렇듯해. 그러니까 혹하는데? 야, 한 문장으로 이게 예. 예.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나는 어. F고 심지어 난 공감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가 영혼은 맨날 없어? 그래요. 아니 와이프가 맨날 그래. 공감 능력 떨어진다고. 와이프랑 그럼 없는 공감은 거야.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왜냐면 근데 공감 능력이 말이 예. 되는 게 원래 부부 사이한테는 또 예. 공감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게 또 필수예요. 어쩔 수 없이. 필수인가요? 딴 사람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딴 사람은 다 공감이 돼도 아무리 F라도 부부끼리는 절대 공감이 안 되는 게 그거야. 항상 이치입니다. 그게 또. 네. 갑자기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왠지 드네요. 네. 그 공감의 범위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러네. 네. 맞아. 그러니까 약간 사람 봐가면서 공감한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아 그런가? 아니 근데 그 송기타 전에 얘기한 것 중에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나는 예. 그 후배들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전에 뭐 맞아요. 좋은 선배인가 뭐 이런 거 아, 얘기할 때 그래요? 한 기본적으로 그러네. 후배들한테 맞아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아니 의외로 제가 주변에 봤을 때 관심 되게 없어.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면 바쁘고 힘들다 보면 딴 사람한테 공감할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 앞에 근데 얘기하는 김에 얘기하면 근데 서건반은 어때요? 서건반은 좀 공감 그래도 남자 중에서는 좀 공감력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나요? 그치. 저는 원래도 완전 F고 그다음에 항상 그런 거 좋아하고 여성향이고 그래, 그리고 서건반은 책도 되게 많이 읽고 보통 책을 그렇죠. 많이 읽는 사람들이 음. 상대방의 감정을 잘 봐요. 제가 그 그거는 감정을 그렇죠. 사실 엄청 보긴 잘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설이란 게 남들 마음 이해하는데 딱 좋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송기타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또 그게 또 쉽지는 않. 그냥 아는데 그거를 공감이 되지만 약간 좀 외면하고 하기 싶은 싫은 건가? 나랑 인정하고 대립을 싶지 하니까 나랑 대립하니까 공감을 네. 해주기 싫잖아. 그런 거 하니까. 너무 대립적인 관계고 그다음에 이제 예. 또 거의 부부는 자기 자신 같은 느낌이니까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는 되게 또 냉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요? 스스로한테는 또 약간 냉정하게 굴고 남한테는 약간 좀 관대하자 이런 느낌이 저는 되게 원래 항상 그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남한테는 좀 관대하게 하는 편이고 예. 자기 스스로한테는 좀 약간 좀 빡세게 대하는 그런 게. 근데 부부끼리는 약간 또 같은 예. 편이라고 해서 같이 더 공감을 해주면 자기한테 좀 편들어주는 느낌. 그래가지고 약간 예를 들면 와이프가 밖에서 뭐 어쩌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을 때 제가 이제 그거 네가 잘했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 남이 스스로한테 아니라는 하는 거. 거니까 남이 나라고 아닌 거죠. 생각하니까 더 냉정하게 보게 그래서 이제 또 되는구나. 이제 부부 사이가 또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죠? 뭔가 부부 상담하는 느낌이네 갑자기. 굉장히 철학적이네. 나와 같은 존재여서 그러니까. 근데 나에게 그건 되게 하는 좋은 엄격함을 접근을 어쨌든 뭔가 좀 접근이 그래도 네, 좋다.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송기타는 그런 접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수 맞아요. 그런 접근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네네. 예. 좋습니다. 나는 그냥 나 스스로가 궁금했을 뿐이야. 네네. 그러네. 하지만 남한테 저는 관심이 없네, 그죠? 개인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살면서 이제 공감 능력이 저의 장점이라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오. 비교적 공감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하려면 하는데 이제 하려면 누구나 하겠지. 근데 이제 하려면 하는데 잘 머리로 안 하는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잘 읽을 수 있는데 읽고 대응하고 할 수 있는데 잘 안 하는 거지. 왜냐면 힘드니까. 아, 난 가끔 하려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는데라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데. 그래. 자기 공감 그러니까 능력이 그치, 높은 그치. 사람은 맞아. 자동적으로 맞아, 되는 맞아. 거예요. 딱 걸렸습니다. 맞아, 맞아. 공감 확산에 전 딱 걸렸습니다. 딱 이거 하려면 하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은 편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절전 모드로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남의 감정을 읽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야. 힘들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까 여건반도 얘기했지만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본인도 그죠? 피곤한 그치. 일이잖아요. 사실 그게 피곤하니까 저는 그냥 절전 모드로 다니는 거야 평소에.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정말 해야 가능하군요. 되고 이럴 때는 한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얘기한 대로 비교적 공감 능력이 뭐 좋은 편이라고 얘기를 듣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김두름 어떤가요? 저는 아까 초반에 여건반께서 말씀하신 거랑 ESFJ. 예스. 꽤 비슷한 편이고요. 여건반께서 이제 사회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그치 사회 활동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직장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례로 이제 어떤 지인이랑 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만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좀 들으니까 헤어질 무렵에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너무 자기 얘기만 한 것 같다고, 상대방이. 이제 그런 얘기는 잘 들어준다는 얘기네, 그만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예시로 들었을 때 돌아보니 그래도 공감 능력이 없는 편은 아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 이제 공감 능력이 괜찮은 편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송기타는 본인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얘기하면 생각나는데, 공감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송기타 궁금했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 어떤 여건반이나 저랑 뭐 김두름도 좀 있다고 했지만 하여튼 그 기준점이 좀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 밴드 시절 때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한 애들이 말을 잘 지켜요, 저희한테. 뭘 한다고? 약간 좀 이제 성격이 좀 특이하거나, 예전에 또 저희 좀 밑에 튀는 성격의 친구들. 네, 그런 약간 애들이 저희를 다 찾아요. 저희를. 여건반이 그래. 저한테. 저는 이제 조보컬이죠, 조보컬. 조보컬 같은 애들이 저한테 말 걸기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희 잘 받아주거든요. 옛날에 초반에 왔다가 사라지신 그 C베이스 분. 그러면 저희 후배 베이스도 이제 하여튼 여건반한테 그런 적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잘 들어주니까 잘 들어주는 맞아. 사람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다.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이 중에서도 되게 양드럼도 저한테 예전에 얘기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고. 왜냐면 저희 잘 들어주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네네. 그쵸. 그러네. 멀리서 볼 필요가 없었네. 이게 잘 들어주는 게 나는 사실 서건반보다는 옛날에는 오히려 조보컬한테 얘기를 많이 했고. 조보컬. 네. 조보컬이야말로 그리고 송기타한테 얘기 많이 했고, 네. 송기타랑 주베이한테 얘기 많이 했고. 근데 그건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우리가 1학년 때 막 놀고 막 이럴 때는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거가 힘들고 이런 거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정 노동이고 정신력을 투자하는 거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힘든 일이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여건반도 그렇고 그게 막 엄청 피곤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나이가 들어서는 좀 그런 것 같고, 어릴 때는 그거 자체를 좀 자연스럽게 되게 즐긴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공감. 맞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고등학교 때도 보면 야자 시간에 애들이 막 와가지고 고민 상담? 어떤 오빠 좋아해? 이러면 이제 대표적이죠. 제가 항상 다 들어주는 와. 그걸 항상 맞네.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부터 이미.
그게 또 하나의 강점이죠, 그죠? 남들이 나에게 와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에게는 되게 장점이 되는 거잖아, 사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관계 소개팅 중심이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미팅 같은 거 하다가 이제 공감만 해주고 결국 이제 건지는 건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어렸어요. 그거가 이제 친구가 되어 헤어지는. 뭐 저한테만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닙니다. 네. 뭐 소개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남자는 해결책을 찾고 여자는 공감을 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화할 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하여튼 뭔가 예,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자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좀 듣자마자 바로 이제 막 해결책 막 제시하면 뭐 싫어하고 이제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고 하는데 그쵸. 예, 실제로 많이 그런 것 같은지.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원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무언가 얘기를 할 때 해결책을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해결책은 나도 알아. 어차피 알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치만 사실 그걸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감정을 보고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야, 근데 이거는 네가 잘못했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겁나 섭섭해지죠. 사실 그거를 기대하고 한 말이 아니라 그치. 아이 나빴네. 속상했겠다. 라는 어떤 감정적인 공감을 기대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해결책을 상대방이 저한테 타진해 주기를 기대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미 해결책은 갖고 들어가거든요. 대화를 시작할 때. 그리고 내 해결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젖지만타하게 판단해 주는 것도 반갑지는 않아요. 어차피 해결은 나도 성인이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었을 때 느꼈던 감정적인 소진? 감정적인 힘듦을 돌봐달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 얘기를 꺼내는 건. 그래서 공감을 보통은 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때요? 이거 남자들은 본인이 고민 얘기를 남한테 털어놓을 때 공감을 원하는가 아니면 해결책을 원하는가? 남자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김도로 말씀하세요. 그게 그 안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이미 최악의 하루였어. 그래서 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은 거기서 해결책 하면은 이제 주먹 다짐 가는 거고, 아 그랬어 하면은 이제 오케이인데, 자 두 번째는 진짜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르겠으니까 너한테 좀 조언을 받고 싶다, 아니면 해결책에 대해서 좀 피드백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공감만 하다 보면 또 다시 주먹 다짐 가는 거죠. 결론은 주먹 다짐. 주먹 다짐 결론 피할 순 없네. 아니, 약간 확실히 가장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공감에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고민을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그래 힘들었겠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여자들이 바라는 공감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감을 어떻게 진정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약간 영혼 없이 그래 힘들었겠다. 그랬겠다. 이거는 사실은 진짜 기계적인 공감이고. 야 너 장난해. 그냥 말로 안 해도 그냥 토닥 한번 해주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냥 한번 해주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게 이제 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러니까 이야기. 내면의 얘기를, 그러니까 맞아, 네가 맞아. 이랬는데 어떻냐. 40대, 이거 지금 40층에도 그런 건데, 일종의 제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해주면 그게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다. 나도 너랑 똑같은 고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 너무 내 얘기를 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적당하게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순간 별로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저래서 문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고, 나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나는 더 예를 들면 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 난 그런 문제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연대가 생기면서 공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 맞는 포인트인 것 같은 게, 공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로를 받는 게 연대감. 이거든요. 맞네.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고 나만의 힘듦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되게 안정감이 들고 되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완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내가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나도 그랬어? 나도 이랬어라는 게 진짜 느껴지면 그 순간 되게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완전 맞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깨달았는데 지금 나만 티네. 아 그래요? 5명 중에 나만 티네 지금. 혼자 티나? 완전 지금 티도 그렇고 완전 이런 모르겠습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동의는 하잖아요. 그죠? 위로의 연대감 같은 거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 당연히 뭔지 알겠고 알겠는데 음. 그쵸.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정한 공감을 원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T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고 사실. 예, 내가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사실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쉽지는 않죠. 과연 진정한 공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예. 뭐 그거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가기 전에 아까 이제 각자 남자들이 이제 여자분들을 이제 원반 얘기했을 때 공감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남자는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얼마나 뭐 비슷한 걸 원하는가. 그래서 이제 김드럼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그 해결책을 알면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결책을 아는 얘기면은 굳이 그걸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랄까? 양드럼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떠오르는 순간순간이 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공감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순간순간이 있는데 그 어떤 이제 문제나 어떤 자기 상황이 있어가지고 양드럼과 이제 고민 토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양드럼은 굉장히 쉽게 대안을 딱 제시해요. 바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응? 뭘 고민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끝. T적인 약간, 생각이지. 네. 그쵸. 완전히 그러니까 그 바로 그냥 딱 대안으로 그러니까 해법으로 딱 달려가는 그런 코스. 그게 막 사실 뭐 우리는 친구니까 우리 서로 다 아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당연히 효과적이지 그거 않을 수 원하는 게 있죠. 아니죠. 공감이 이제 없으니까. 얘기한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제가 말했던 그런 방식의 공감은 이제 흔히 이제 공감을 잘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사실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방식 있잖아요. 이렇게. 공감. 같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랑 상담자와 내담자 같은 관계가 돼버리면은 일반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계속 답만 말하는 느낌인데 저희는 약간 똑같이 이제 환자가 돼서 서로 상담하는 느낌이 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양드럼처럼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근데 또 공감하고 해결책은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반대적인 느낌? 네. 근데 그게 결국 그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연이 하나 왔었는데 라디오가 약간 사실 공감해주면서 그 맞아. 위로를 그렇죠. 받고 사연 스스로 읽어주고 맞아. 찾게 만드는 건데 정신과 의사가 그랬대요. 정신과 의사가 실제로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추천을 해서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정신과 의사의 그 처방이 뭐였냐면은 여성시대를 장복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성시대 나오는 사연을 들으면은 이게 저절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떤 그렇게 공감이 나랑 비슷한 되면서. 사람들,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끼면서. 결국 치료와 대안, 해법은 사실 스스로 찾아내는 거고, 그런 공감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강인해지면은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소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방금 말한 저런 방식.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고통의 객관화를 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이 수준이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딴 사람들도 많고 제 고통의 수준이 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깨닫고 그래 나는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이제 되게 좋은 어떤 방향성이라고.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남들도 다 객관화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렇습니다. 아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아까 김드럼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김드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하루여가지고 진짜 막 술 마시고 와 한번 털어놓고 싶다 이럴 때는 공감을 당연히 원하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해결책을 원하면 진짜 해결책을 줬으면 좋겠고 해결책이 없는 해결책을 내가 아는 얘기면은 안 꺼내 아예 말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혼자 T라서 이제 T의 입장을 변호하자면
저희 사촌님들도 T이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네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하다 그래서 다시 그 원래 다음 차례로 얘기 돌아가면은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공은 저는 어때요? 네. 뭔가 철학적으로 접근해 아니,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왜냐면 상관이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랑 좀 확대를 더 시키면 진짜 이해 안 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감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각이 갑자기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사람 네, 그쵸. 공감할까요? 거라고 어떻게 예상하고 해야 있었어.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얘기를 했냐면, 절대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주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도 그렇고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이해되는 사람들끼리는 공감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다 아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 이해 안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공감을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윤석열에 대해서 공감을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공감이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 소설을 보면서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신이란 소설가가 쓴 아큐 정전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중국 소설. 그 소설을 제가 어릴 때 읽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읽어봤어요. 왜냐면 어떤 학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뭐 내용이 뭔지 보니까 그게 이제 정신승리란 말을 정신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일 처음에 쓴 말이 아큐 정전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란 말 자체를 지구상에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그 소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게 거기서 아예 유래한 거예요? 네네. 그 소설에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소설가가 이제 옛날 중국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쓴 건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아큐라는 사람이 되게 이제 가난하고 이제 별 볼일 사람인데 누구한테 맞아요. 맞으면 아들 같은 놈이 날 때렸구나, 이렇게 이제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뭐라고 그러냐면 뭐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리고 아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때리면 그래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도박에서 막 하다가 도박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딴 게임에서 누가 막 때려가지고 돈을 다 잃거든요. 하도 사람들 많이 때려가지고. 근데 이제 갑자기 자기 스스로를 막 때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때리고 나를 맞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딴 사람을 때렸다,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한다는 게 소설에 나오는데, 진짜. 하여튼 이게 되게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 정도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되게 이상한 내용인 정신승리를 계속 하는데, 이제 그거 단계가 저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신기하다. 대해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게 있는데, 뇌과학자 분이셨나? 하여튼, 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저도 약간 그거 관련된 거 비슷한 생각 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그거 기억나요? 그 전에, 그 빨검 하고, 어떤 스커트 같은 건데, 그게 이제 파란색이랑 검은색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는 그게 흰색 금색 드레스로 보이는 거. 혹시 그거 기억나지 않아요? 한때 유행했던. 기억나요. 네네네. 테스트. 기억나요. 파검이냐 아니면 뭐 은색이냐. 그거 있어요. 너무 신기해. 나 그거 당시에 진짜 충격받았거든. 나 그거 약간 인생 전환점이야. 난 솔직히 약간 과장이 아니고. 왜냐면 나한테는 처음에 그게 파검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금색, 흰색 드레스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걸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색깔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뇌에서 그거를 신호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게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볼 수 없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과 서로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저 사람은 저 드레스가 흰색 금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파검일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다.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의 뇌라는 게 절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신호하는 해석 체계가 달라서 저 사람은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고, 내가 보는 것과 똑같은 걸 봐도 그렇다는 걸 이해하면 좀 더 상대방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최근에. 저는 좀 방향성이 다른 게, 그 아큐는 어쨌든 소설 내에서 되게 이제 별 볼일 없고 가난하고 그 당시에 되게 힘든 사람이거든요. 소설가는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안 하면 살기가 힘든 거야. 제가 읽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소설 주제는 생존의 다른데 수단이었구나. 생존의 수단이고, 너무 맨날 두드려 맞고 너무 맨날 선대받으니까 스스로 저희도 사실 정신승리 많이 하잖아요, 인간들도.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공감을 하려면 누군가의 사연을 알면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그렇죠. 범죄자가 있고 특히 이제 음, 범죄에 관련돼서 그런 바탕을 두고 이제 교화 시설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예를 들면 윤석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생각을 해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 이제 요런 생각까지 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막 다큐만 해도 이해가 돼. 너무 힘들고. 이승기를 안 하고는 도저히 못 사는 단계인데.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악인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진짜 미스테리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네, 모두가 맞아요. 공감이 되는 건 아니다. 네. 네. 얘기한 대로 뭐 근데 그만큼 어쨌든 그쪽을 지지한 사람도 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이 그럼요. 있고 어쨌든 뭐 음. 그만큼 다르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르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이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던 그 세력 정치를 상관없이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왜 저런 마음을 가질까? 저런 말을 여기서 왜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당연히 파란색 검은색인데 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진정한 공감이라는 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사실 공감이란 거는 내가 남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래 뭔지 알겠어 그래 맞아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내 경험으로 따지는 거고 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진정한 맞아요. 그거를 이해한다고는 얘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옛날에 맞아요. 그런 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은 평생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알다 간다. 그니까 맞아요. 그런 말을 봤는데 그 나이가 들수록 맞는 것 같기는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아, 나 다 공감할 수 있어.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 생각을 했는데 맞아. 나이가 들고 만나는 사람들의 스팬이 되게 넓어지니까 아, 결국은 내가 내 경험에 의거해서 저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구나. 내가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오만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맞아요. 오히려 나이 들면서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감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런 의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공감의 범위가 있는 것뿐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공감 능력이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변 사람도 엄청 잘 챙기고 다 막 얘기 잘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또는 자기 가족에만 엄청나게 공감을 많이 하고 그 외부가 되면은 아예 공감을 다 끊어버린다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이기주의나 아니면 내 사람만 챙기고 남은 타자화시키고 아예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게 과연 예, 그냥 모든 사람은 당연히 다른 공감의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그렇잖아요.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공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그쵸. 자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하면 에너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 잘라야 되는데 그 자르는 선이란 게 다 약간 자의적인 거지 사실. 그렇지. 조금씩 다르겠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거랑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연,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의 사연을 알면은 스토리를 알면은 공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몰랐던 게 하면서 이제 김드럼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잘 몰랐는데 솔직히 근데 이제 김드럼이 미국에서 겪었던 어떤 그런 것들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김드럼이 저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친구들이니까 다 알죠. 근데 뭐 양드럼도 마찬가지. 양드럼도 제가 어릴 때부터 만났기 때문에 또 가정이라든지 또 그런 것도 알고 뭐 여건봐 뭐 송기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항상 송기타를 좀 약간 이제 좀 동정원이 수준으로 보는 게 송기타 왜요? 동정 따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동정은 아니고 제 얘기가 뭐냐면 공감을 날 하면서 동정하지 말라고. 너무 이제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그런 걸 또 아니까 송기타가 늦어도 그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사연을 알아도 그 남들한테 이제 그걸 일종의 그게 있어 진정으로 그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하려는 그런 마음. 근데 이제 그거를 알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를 알아야 공감이 된다.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면은 공감하기 훨씬 쉽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네. 그 누군가의 스토리를 알아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살인자도 스토리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렇지. 제일 최근에 나온 아버지를 죽인 여자가 있는데 엄청 가정 폭력을 많이 당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는 판사들도 공감을 해주는 거거든요. 무죄예요, 그거는. 일종의. 뭐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건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때는 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치. 왜 저럴까 이러면서. 사실 그러니까 완전 맞는 포인트인 게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랑 관계를 맺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공감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이 뭐 가족이건 친구건 지인이건 회사 사람이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기본적인 라뽀가 있는 관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공감 능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스팬까지는 일단 기본은 공감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다 공감은 돼요. 얘기를 듣고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 분이 한 말인 것 같은데 화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건 자기는 인생 모토가 그럴 수 있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럴 수 근데 있지.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는 저는 사실 저랑 가까운 사람이나 그런 저의 친구, 지인한테는 확 공감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본인만의 디서플린이 되게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 교통법규를 안 지켜 갑자기 막 치고 들어와 차가 막 칼치기로 들어와 이러면 진짜 네. 이해할 수 없어 했거든요. 도대체 네. 왜 저런 사람들은 정말 유치원을 안 다닌 걸까? 왜 저런 기본적인 공준도도 못 지키지? 막 이런 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내가 되게 성숙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을 마인드를 좀 바꾼 건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막 미친 듯이 칼치기를 하고 들어와도 되게 아플 수 있지. 화장실에 되게 가고 싶을 수도 있지. 내가 저 그렇지. 사람의 사연을 모르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을 좀 맞아요. 바꾸고 나니까 사실은 뭐 대단히 나은 삶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사는데 조금 편안해지는 거는 있더라고요. 방금 요것만 얘기한 게 또 약간 중요한 그 비슷한 얘기도 나왔지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내가 살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공감이 안 된다고 막 그래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가고 뭐 이러는 건데 그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을 모두한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감 너무 잘해. 내 주변한테도 너무 공감 잘하고 다 너무 공감 잘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 육식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동물들한테는 공감 안 하는 거예요. 약간 뭐 삐딱해보나? 그런 생각 안 해봤나? 그러니까 그 동물을 우리가 먹는데 나도 동물 되게 좋아하고 당연히 이제 육식 좋아하는데 우리 모두는 동물을 다 죽여서 먹잖아. 네. 그렇긴 근데 하지. 그걸 비건이 아니면 내가 동물 잡아서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못하지. 그래서 그런 유튜브 보면은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거랑 관련돼 근데 가지고 나는 먹자니까 그걸 내가 안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자의적으로 그걸 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감의 선택적으로 회로를- 내가 공감할 기회에 그러니까.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지 일부러. 그치, 내가 끊어버린 거지 그거를 자의적으로. 육식 안에서도 제가 지금 저도 그 공감을 왜냐면 저도 고기를 먹지만 그거에 대해서 항상 약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네. 이번에 또 루친의 소설의 광일기라는 소설 읽으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 포인트가 있는 게 거기 보면 이제 중국 육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육식을 왜 하냐면은 사람을 안 먹기 위해서 육식을 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은 너무 힘들 때는 사람도 먹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중국 그렇죠. 그 속담 중에 자식을 서로 바꿔 먹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자기 자식을 못 먹으니까. 맞아. 예, 뭐 인류 역사에. 근데 그러면 다 그런 게 내가 있어요. 자식을 안 먹으려면 남은 동물을 먹으면 되게 최소한 자기 자식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약간 방향성, 네. 이해가 가는 포인트 약간. 이야, 대단한 약간 작품이네. 인류학적인 느낌이긴 한데 약간. 네. 네. 아무튼 뭐 자의적이다. 저는 뭐 약간 삐딱한 입장에서 자의적이다 다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 내 반려동물 너무 예뻐. 내 막 가족이야. 하지만 소는 잡아먹잖아. 소고기는 스테이크 그치. 맛있게 소돼지는 먹지. 네. 근데 소가 정말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동물이고 사실 맞죠. 모든 걸 다 주잖아 인간한테. 농사도 맞아. 도와주고 계속 눈매 똥막똥막 가까이서 보면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차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누가 공감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가족이 이기주의라는 게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 자기 자식이나 자기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너무 좋고 남들한테는 좀 차갑게 대하고 이런 거가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자식, 그러니까 자기나 자기 자식 가족들한테만 잘해줘도 서로 사랑을 해도 이건 인류가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거거든요. 공평한 거예요. 맞아. 뭐 남들한테 잘할 필요도 없어 일단. 그래서 자기 가족들 내에서만 사랑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랑이 다 퍼지면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일종의 이기주의지만 괜찮은 이기주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괜찮은지는 모르겠다, 넌 솔직히. 예. 네. 근데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 안 맞아. 하고, 예. 오히려 그런 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예, 남들한테 더 잘하고, 예, 사회한테 더 잘, 뭐, 하지만 본인 가정은 잘 안 돌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예전 모델인데 되게 별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들은. 그런, 그치. 하여튼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 관련된 문제는 좀, 네. 그러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 진지하게 했는데, 뭐, 시간이 어느덧 시간이 많이 됐네요. 처음 취지대로 뭔가 더 공감하는 사회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립이 심해지고 이렇게 서로 공감을 못하고 막 이렇게 분리되는 맞아요. 그런 사회. 예. 분열의 맞아요. 사회. 공감 능력이 필요한 왜? 시기입니다. 그건 진짜 맞는 분열이라는 것 이 말이 같아. 생각이 안 나니? 아니, 분열의 근데 사회인데. 저는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된 거는 저희 20대 때는 안 그렇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인 이 것 같아요. 정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분열의 사회가. 사회나 맞아요. 갈등과 분열은 있는데 좀 요즘은 심해요. 너무 극단화되는 것 같아서 진짜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음. 자, 전 모두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한국도 상대방은 그렇고, 예, 모든 나라 다 예. 그래요. 이해합시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저희 역지사지. 때는 그러니까 송기타 예. 너무 막 급하게 지금 마무리하려고. 마무리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들켰나? 갑자기 왜 그래? 들켰나? 공감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 지금. 오유 영혼 없이 뭐 있습니다. 영혼 없이 얘기하네. 예. 아, 네. 좀 더 영혼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서건반이나 뭐 김드럼이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감하는 사회를 위해서. 어렵다. 답이 없다. 그죠? 이거 진짜 어렵네요. 역지사- 왜냐면은 이게 개개인들이 그래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줘야지 아니면 남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라고 하더라도 구조가 이거를 허락을 못하면은 이게 물거품이 아, 되거든요. 이런 구조적 문제. 그렇죠. 제가 느끼는 거는 구조적인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읽고 주위 사람들 한 명의 얘기라도 더 들어야지라고 하는 게 무의미한가? 의미가 있을 거는 같아요. 원래 작은 움직임이 이제 계속 나비 효과로 이제 커지긴 하니까.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정도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김드럼 말씀 맞고 그 구조적인 문제가 맞는 게 예를 들면 윤석열 이해하려고 그래도 오늘 최다 아니, 출연.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로 이게 윤석열 말고 서로를 이해한다고 쳐요. 정치적으로 나눠졌으니까. 근데 심판이 중간에서 공정하게 안 하면 이건 서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사법부나 이런 데서 공정하게 게임을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그래야지 서로 이게 서로 할 말이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해할 어떤 힘 자체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감해주고 싶어도. 네, 근데 구조적인 이제 문제. 너 공감 안 된다고 대립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아무튼 뭐. 근데 아까 이제 서건만 얘기한 것 중에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의 스토리를 알아야 공감이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남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맞네. 이제 남의 스토리뿐만이 아니고 접촉 자체도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내가 이제 미국에서 농구를 많이 보잖아요. 요즘엔 나 안 보지만 하여튼 농구를 많이 보잖아. 그럼 농구는 흑인 선수가 많잖아. 예. 그 요즘에 HD로 흑인 그러니까 화면이 다 좋으니까 이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흑인 분들한테 호감을 많이 느낀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속 보다 보니까 옛날에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진 않은데 딱히 그렇진 않았는데 하여튼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은 약간
그러니까 호감이라 그치. 모든 게 다 감정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감을 그쵸. 하고 싶은 것도 이제 내가 마음에 들고 좀 이제 친근감을 느껴야지 맞아요. 공감할 수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접촉과 새로운 것에 대한 접촉,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접촉과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네요. 네. 그런 면에서 라디오는 정말 훌륭한 매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라디오를 그렇죠. 통해서 말은 세상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봐요. 맞아. 라디오 진짜 매력적인 매체예요. 네. 힐링을 지금 해봐요. 팟캐스트가 뭐 새로운 시대의 라디오가 아닐까. 그쵸. 팟캐스트가 그쵸. 새로운 시대의 일종의 맞아요. 라디오죠. 그쵸. 네. 결론 그래서 팟캐스트 40춘기를 많이 듣자. 그러니까 결론이네요. 그럼요. 공감이 있는 이곳으로. 저희가 공감에 대한 주제를 하면서 결국 해결책을 내려고 하고 있군요. 그래. 예리한 맞는 지적이었어. 포인트야. 예리한 지적이었어. 맞네. 사연을 계속 돼. 읽었어야 돼. 사연 이러면 한 안 시간 돼. 내내 예. 찝찝해도 그치. 여기서 끝내야 돼. 맞아. 사연 그러니까. 읽었어야 돼. 아까 역지사지에서 끝냈어야 된다니까 그냥.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드럼이 결국은 확실히 튀긴 튀네. 마지막에 다시 결론내려고. 그러니까. 맞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나 항상 결론 내면서 끝내려고 그러잖아. 팟캐스트. 네, 어떤 그런 그러니까. 구조를 그렇다. 좋아하는 그런 그러네. 기승전결. 근데 다음에는 필요해. 다른 사정이 사람 한번 있겠지. 진행하세요. 양들은 사정이 있겠지. 들어봐요. 그럴 수 있어. 사정이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 아무튼, 네. 저 감사해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에서 열린 결말 싫어하고 닫힌 결말 좋아하는 것도 사람들이 공감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맞네.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걸 싫어해 사람들이. 맞네. 그러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난상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을 내기가 되게 조심스럽네요. 지금 분위기가 결론 내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자,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사연을 많이 듣고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하셨길 바라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추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땡큐.